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빅5는요. 남북 정상회담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네, 메인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 정상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한 양 정상의 회담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끝난 건데요. 회담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은 별 012라고 적힌 자신의 전용 벤츠 차량을 타고 북으로 돌아가 별도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갑게 말을 나누면서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요 좀 뒷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 정상의 환담 뒷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은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당시 악수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냐고 하자 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했다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쳐 이제 습관이 되셨겠다고 농담을 건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서 스타가 됐다고 하자 김여정의 얼굴이 빨개졌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기대해도 될까요? 결과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언급될지는 오후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휴식 후 합의가 된다면 바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저녁 6시 30분쯤 만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무장지대가 보이는 철원 최전방 부대에 이수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군사 분계선에서 2km 떨어진 최전방 백골부대 GOP 초소 바로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철책선 너머로 북녘땅과 비무장지대가 모두 보이는 지점인데요. 원래는 대남 대북 방송이 울려 퍼지던 곳이지만 양측이 모두 확성기를 끄면서 현재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대한 날인 만큼 한미 연합훈련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어제 끝났고 키 리졸브 훈련도 오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곳 최전방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의 군 수뇌부 인사를 대거 포함시키며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인 이른바 GP를 공동으로 철거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160여 개의 북한 초소와 60여 개의 우리 군 초소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또 양측 모두 GP의 기관총과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해온 만큼 이 또한 모두 철거하는 방안으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북한이 보인다는 곳인데요. 오태훈 기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북한 땅이 잘 보입니까? 네, 저는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로 꼽힙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은 직선 거리가 불과 460m 정도로 가까워서 북한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의 마을이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인지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나 농사 짓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바라본 북한은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이곳 오두산 전망대를 찾아 북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연인이나 가족 등 나들이객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으며 봄을 맞은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통일전망대 측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임진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최북단이다 보니까 아침부터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정희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 평화회의 측과는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오전 회담을 마친 양측 정상은 현재 별도로 오찬을 한 뒤 휴식을 취하며 오후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회담은 잠시 뒤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은 다시 만나 먼저 공동 식수와 산책을 한 뒤 오후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임진각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전에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도 전망대에서 북쪽을 향해 사진을 찍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보수단체의 정상회담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한때 정상회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간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우리가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에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정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 봤는데 저는 충분히 못 나중에 편하게 좀 이야기 해주시랍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 오전에 있었던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먼저 좀 보셨습니다. 5분과 함께요. 남북 정상회담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미 MBN 기자,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김주성 탈북 작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에 좀 중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진희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부 개선을 잠깐 넘어갔다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가 어제 총 리허설을 했는데 이 청와대 시나리오에 전혀 없었던 장면입니다. 둘이 만났고요.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 말을 건넨 게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마음의 설렘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또 대통령께서 분계선까지 나와서 맞아준 데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위원장의 아주 큰 용단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악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 시나리오대로인데요. 예. 넘어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언제 한 번쯤 저쪽으로 넘어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즉석에서 지금 한번 넘어가 보시죠. 라면서 손을 이끌어서 같이 북측으로 넘어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고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는 언제쯤 북쪽으로 가볼까 하니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번 가보시자라고 넘어왔다는 건데 김주성 작가님 글쎄 네. 여기서 또 김정은의 좀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격식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비춰줘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우상화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것도 담대한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네. 뭐 그가 누구였던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아무튼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것 자체가 저도 좀 그러니까 감동스럽더라고요. 예, 정 교수님 오늘 외신들이 거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의 상황을. 저 사진이 앞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세계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뭐 매덕이 받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시나리오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남북 관계는 또 특수 관계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도 응대를 했던 것 같고 예. 저기서 이제 하나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일 위원장과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께 하룻밤 더 묵고 가시라 이러고 그랬죠. 깜짝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경호문이라든가 의전문이라고 해서 피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깜짝 제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이제 김주성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는 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또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인사를 나눈 이후에 의장대 사열 행사가 있었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의 의장대를 사열한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뭐 처음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 예. 북한군을 사열을 했기 때문에 이 외교라는 거는 사실 상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과거의 일을 역으로 해서 이제 북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을 사열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의전 절차인데 저는 예. 아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모시고 북쪽으로 살짝 넘어갔다 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네. 이 분위기가 이대로 오후 회담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됐던 것이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실무선에서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절충이 된 상태고 그렇겠죠. 마지막 이제 결단의 그 요소들만 몇 개 남은 건데 그 결단을 할 수 있으려면은 성격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저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임기응변이 있고 시원시원하게 뭔가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오후에서도 그런 성격들이 좀 발휘돼 가지고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전 회담은 일단 끝났고 어제 임종석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정상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제 임종석 실장이 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주요 의제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비핵화고 두 번째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고 세 번째가 남북 관계 진전인데 결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진전 문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통령께서 초안을 한 3번 정도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돼 있는데 문제는 비핵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실무자들도 그렇고 고위급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정상이 이게 뭐 담판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임종석 실장도 두 분이 이것은 두 정상의 몫으로 남겨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비핵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뭐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so far so good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것이 오후 회담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남북 공동선언 여기서도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오전 회담을 끝나고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고 오전 회담을 정리를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 회담 정리하는 작전 타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상회담 때 어느 때도 점심을 함께 먹었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오차는 오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각자 양측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따로 하고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오후에 보통 합의문이라든지 선언문의 문구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선언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어디까지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양측에서 작전, 전략을 교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보통 이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12시 오전 회담이 11시 55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 2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오후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거 보면 앞으로 한 2-3시간 그러니까는 2시간, 3시간 정도를 더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뭐 한 3시 반이나 4시경에 이제 오후 일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또 하나 예정되지 않은 모습이 또 연출이 됐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 사열을 하고 나서 이제 양측의 정상이 양측의 수행원하고 악수하는 일렬로 서서 악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수행원들은 지금 이렇게 사열만 하고 문 대통령께 인사만 하고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문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거냐? 그럼 우리 지금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 가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 이제 인사만 하고 돌아갈 거다라고 했더니 그럼 가시기 전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남측과 북측의 수행원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이제 사진 찍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즉석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그러는 와중에 이제 북측의 군부 인사들도 2명이 왔었고 우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군부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좀 목격이 됐어요. 일단 군인이 외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거수경례하는 게 사실은 군인으로서는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군인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고 우리는 이제 거수경례 없이 악수만 했거든요. 이게 약간의 그 남북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그 생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김정은 위원장만 쳐다보고 의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남북 간의 군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을 반추를 해보면 한국 전쟁이라든지 칼기 폭파라든지 아웅산 테러라든지 연평도, 천안함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쪽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양쪽 군부가 예. 취할 수 있는 의전이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의전 사열을 마치고 평화의 집으로 옮겨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초의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방명록을 적었단 말이에요. 네, 뭐라고 그렇습니다. 적었습니까? 예, 새로운 역사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라면서 김정은이라는 자신의 이름만 썼습니다. 어떤 직함 같은 건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오늘 날짜 2018년 4월 27일이라고 썼는데 글씨체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저렇게 그 오른쪽 가로상 오른쪽이 조금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러네요. 글씨체였는데 예. 이게 김여정 그 부부장이 지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여줬던 글씨체하고 약간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예, 이런 글씨체를 보여줬고 그리고 좀 비하인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 현장에 있었던 공동 취재단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건데요. 저 방명록에 서명을 했잖아요. 저기 평화의 집 문 들어가자마자 1층입니다. 보셨겠지만 그 1층인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에 북측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었답니다. 아, 저곳에요? 예, 저곳에 먼저 들어와서 방명록 대에 가서는요, 남자 2명이었는데 예. 한 명은 의자를 소독하고요. 의자에 분무기로 일일이 소독약을 뿌리고 그리고 흰색 천으로 의자에 임정은 위원장이 앉는 부분, 그리고 예. 등받이 부분, 그리고 팔걸이, 의자 다리까지 소독을 해서 다 닦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공중에다가 이 분무기를 뿌린 다음에 이 방명록 이 책 있잖아요. 철. 예. 이것도 그 공기 중에 갖다 대서 저 방명록 책도 한번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펜도 일일이 그 펜은 무슨 특수한 천 같은 뭐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펜도 닦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때 방명록을 썼던 펜은 저 김여정이 준 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펜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북측 경호원은 와서 펜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이 소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그 헤드폰 같은 무슨 넓적한 사각판, 검은색 사각판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방명록 책상에 갖다 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검은색 판을 이제 책상에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폭발물이나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김준성 작가 뭐라 그럴까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경호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하게 되면은 뭐 정말 그 경계뿐이 아니라 철저한 소독. 그러니까 김 부장을 예전에 만나게 된 사람들까지도 사전에 이렇게 소독도 다 하고요. 심지어 그게 그 병원에 가 신체 검사도 하는 것이 관례고. 그다음에 이거 글씨체는요. 저게 뭐냐면은 김일성이 글씨체가 한동안 이께서 나서 그 백두 필체라고 이게 김정일이가 말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글씨를 그대로 김정일이가 따라하더니 또 김정일 위원장도 똑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거 보고 북한에서는 일명 백두 필체라고 합니다. 이게 백두산에 뭐 전기를 담았다는지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 필체 자체를 그래서 막 그 김씨 패밀리는 다 거의 다 그 필체를 뭐 이게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옆으로 휘갈겨 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 교수님 오전에 판문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도 그랬고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끝나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경호원들이 한 10여 명이 에워싸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도 같은데 했단 말이에요. 그 뭐 1호 행사 말 그대로 1호 행사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신적 존재 아닙니까? 최고 존엄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위해. 아무리 물론 경호 협의가 다 돼 있고 남한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엔사하고 다 협의가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우리 대통령 정말 귀중하고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역시 이제 특수한 체제, 절대 체제, 수령 유일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저 김정은 위원장을 절대적으로 보좌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혈통 같은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보통 지도자 이상의 애우와 충성심을 보이는 게 이제 호위총국의 사람들입니다. 면담 단독 정상회담 전에 환담을 두 정상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영찬 수석이 조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께서 예정에 없던 MDL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의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2시 30분에도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도 저희가 연결해서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환담 내용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열까지는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아침에 좀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여기까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밤에 와서 여기서 개성에서 하루 자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평양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개성을 거쳐서 오늘 도착을 했다고 했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5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1시간밖에 안 걸렸다라고 했더니 김 위원장이 이제 웃으면서 아니 우리 때문에 NSC 참석하시느라 새벽잠 많이 설치셨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셨겠다. 뭐 이런 이제 무스갯소리도 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 위원장이 해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불과 200m 오면서 왜 이렇게 멀어 보였을까? 그러면서 오면서 보니까 실향민들 그리고 탈북자, 연평도 주민들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갖는 걸 봤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탈북민과 연평도 주민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뭔가 그분들의 상처를 좀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김주성 작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사자로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탈북민들이 다시 재입국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저도 이거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언젠가 이 탈북민이자 결국은 북한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언제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나와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민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정일 정권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나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난 뭐 관대하게 용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지 아직 그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로 인해서 차후가 문제죠.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실례되면 탈북민들이 절대 다수가 북의 친인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뭐 마음대로 편지도 해라, 뭐 돈도 보내라, 뭐 아니면은 자칫 여차하면은 정말 그 우리 이상가족 문제처럼 만나게 해준다든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런 많은 그 의미를 좀 시사하고 있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김원수 시장님 또 김정은 위원장이 청와대를 갈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고 문재인 대통령도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었단 말이에요. 청와대로 이제 뭐 초청을 이제 하는 대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오늘 전통 악단들이 있었잖아요. 전통 악단들, 전통 악단들 보면 훨씬 더 청와대에서 하면 그 규모도 크고 웅장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규모가 뭐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이제 청와대로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백두산 문제는 대통령께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백두산은 가봤지만 북한을 통해서는 못 가봤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북한을 통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이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교통이라고 하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우리 그 KTX를 타본 여기 김여정 뭐 자기 동생 뭐 포함해가지고 여기 특사단이 그거 타보고 굉장히 그게 좋더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발전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백두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아주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오신다라고 하면 온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고속철도가 잘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다 적나라하게 자기네들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교통사정이. 그렇죠.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최대 화두로 꺼낸 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이었는데 예.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핵 무기는 완성이 됐고 우리는 이제 경제에 올인한다. 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노동당 정원원 회의에서 우리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랬거든요. 예. 경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와 투자 이런 것들입니다. 요 얼마 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갑자기 여러 명이 죽었을 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랬던 것도 지금 당장 중국의 투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낙후된 인프라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원래 예정됐던 멘트들이 아니고 갑자기 나온 이제 임기응변의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고속열차 우리 대표단이 평창에 가보니까 고속열차가 참 좋다더라. 예. 이런 말이 은연중에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강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김여정 부부장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을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네요. 이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얼굴이 빨개졌다. 저희가 생중계 화면으로 봤을 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늘 옆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림자 동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수행비서처럼 계속 옆에 항상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처음에 판문각에서 걸어 나올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만나고 나서 이 군사분계선을 건너서 의장대 사열을 받기까지 그리고 사열받고 나서의 어떤 그런 동선에도 지금 보시면 뒤에 거의 밀착해서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김창선 그 서기실장이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쪽에 김창선 실장이었군요. 예, 그 따라가시면 안 된다. 바로 예. 앵글에 이렇게 둘만 잡혀야 된다라는 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낄 거 없이 뭐 시나리오 이런 거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수행 비서처럼 그 볼펜을 건네준 것도 김여정 부부장이었고요. 광명록을 서명할 때. 그리고 우리 측 그 아이들이 꽃을 전해줬잖아요. 김정은 의원. 예. 그 꽃을 받아든 것도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거리. 그리고 그 환담장은 물론이고 지금 정상회담장인데 예. 회담장에 지금 3명밖에 정상 포함해서 3명인데 거기에도 지금 참석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자신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진 교수님,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과 지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서기실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실장이죠. 그다음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그러니까 좀 겸직을 하고 있죠. 예. 북한은 흔히 여러 직책을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겸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거리에서 보좌하고 이런 행사를 뒤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김여정은. 근데 그런데 감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도 이제 같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어떻든 그 기획 능력이랄까, 그다음에 그런 행사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 믿고 믿을 만한 사람은 예. 물론 신변안전적 측면에서도 뭐 친동성이니까 믿을 만하겠지만 그런 능력, 예. 기획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탁월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저렇게 같이 다닌 거 아닌가. 왜냐하면 친인척이라고 해서 저렇게 무조건 데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북한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물론 배경도 토대도 좋아야 되지만 나름대로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기에서 뭐 좀 어리버리하다는 것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다든가 즉각 거기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그 누가 어디로 가냐면 김정은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여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김정철 같은 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의전에서 아까 레드카펫이 깔린 곳에는 양 정상만 카메라에 노출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김여정 부부장은 자기도 늘 그렇게 해왔듯이 그냥 바로 뒤에 쫓아가더라고요. 그 TV 화면에서 저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화동들한테 꽃을 받은 다음에 전통 의장대 호의를 받으면서 2명의 정상이 한동안 쭉 걸어가는 그렇죠.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양쪽에 전부 의장대가 다 호의를 하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김여정은 없었지만 TV 화면을 유심히 보면은 전통 의장대 바깥쪽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그 동선을 따라가는 장면이 또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가지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전통 의장대 호위 바로 밖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야 얼마나 저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가까웠으면 저렇게 옆에 두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회담장을 보면서 어느 언론 표현은 그렇더만요. 좌측근 우 정보통 해서 3명이 이제 앉아 있는데 가운데 정상이 앉고 정상의 왼쪽에는 최측근을 앉히고 오른쪽에는 정보통을 앉혔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도 했더구만. 그러면 김혜수 시장, 그 회담의 북쪽에서 누가 배석을 하느냐. 우리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누가 배석하느냐. 저 2명이 앉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앉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에는 측근이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앉았고 우측에는 정보통이 앉았으니까 김영철이가 앉았죠. 여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김여정이하고 상대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비서실장이 앉는 거고 우리 정보통하고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잘 앉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오늘 그 1차 회담이 있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오전 회담은 아마 확대 정상회담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단독 정상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각각 3명씩 앉았잖아요. 이게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에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이제 크게 큰 얘기를 이제 할 거니까 이 정도로 앉혔다라고 보고요. 이제 오후가 되면 아무래도 이 의제별로 우리가 이제 수행한 인원이 우리는 총 6명이고 북한은 총 9명이잖아요. 우리는 7명이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7명, 북한 9명. 그래서 우리는 총 8명, 북한은 총 10명인데 그래서 의제별로 남북관계 진전 문제가 되면은 그쪽에 이제 남북에 해당되는 수행원들이 같이 앉아서 또 회담을 하고 또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되면은 남북의 군사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또 논의를 하고 비핵화와 관련되면은 남북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외교부 장관 저쪽에는 뭐 외교부장하고 외무상하고 그 당의 국제부장 이 사람들이 앉아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마 큰 그림 그리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비서실장이나 또는 서훈 국정원장이죠. 우리 정의용 실장이 앉았나요? 서훈 실장, 서훈 원장이 앉았죠. 네, 네 맞죠. 서훈 국정원장이 앉았고 저쪽에는 이제 김여정하고 김영철이가 앉았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조금 휴식과 아까 최은미 기자는 작전 타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끝나면 오후에 일정 잠깐 또 그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바로 오후에 단독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념 식수부터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소나무를 함께 심습니다. 그 군사 분계선 한가운데 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솥대길이라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갔던 바로 그 길인데 그 길 한가운데에다가 소나무, 1953년생 소나무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그 해에 이제 그 해의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공수를 해왔고요. 그 소나무는 이미 좀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이 양측의 정상이 대동강의 물과 한강의 물 그리고 백두산의 흙과 한라산의 흙을 섞어서 거기에 주는 방식으로 이제 기념 식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이런 것들도 정 교수님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뭐 물까지도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이 뭐 소위 청와대에 계시는 탕모 행정관이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물을 섞는다든가 흙을 섞는다든가 또 나무를 1953년생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53년생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3년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든 마련해가지고 심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물론 이제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저게 이제 아까 소떼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떼길이라는 게 남북 간의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다가 소나무를 심는 변함없는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일단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변함없이 소나무처럼 계속 밀고 가자 하는 그런 아마 정치적 의미까지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그 환담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합의를 했다. 근데 지켜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안 지켜지면 앞으로 수시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소나무를 심으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또 다시 잠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나무처럼 푸르게 잘 남북관계가 잘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제가 볼 땐 상당히 북한스러운 북한스러운 지금 오전 윤영찬 10시 수석이 15분부터 브리핑하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키로 했으며 선언문이 나올 경우 양 정상은 서명식을 갖고 이를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오후 6시 15분경 판문점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평화의 집에서 잠시 환담한 뒤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회담 결과 브리핑이라고 하긴 뭐하고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어요. 회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양측이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된다면 양측 정상이 함께 서명식을 하고 그리고 함께 발표하는 공동 발표식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리설주 아주 관심을 끌었던 그 리설주 여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박람회에 대해서는 오후 6시 15분에 판문점에 도착을 해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측 정상 내외가 함께 평화의 집에서 환담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이 이설주 여사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거라는 예상이 많긴 많았어요. 그렇죠. 그걸 미리 공개하는 것도 의전상 사실은 또 신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은 아무래도 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영부인 얘기라든지 배우자 얘기가 전면에 나온다든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전에 같이 안 올 거라는 예상을 저는 했었고 만찬에 이 모든 것들이 선언문이 타결이 된 다음에 만찬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다 참석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과물을 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리에 그 성과를 자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부인이나 배우자 다 같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앞서 여하튼 오전 회의가 세 사람으로 회의가 될 때부터 저는 굉장히 이게 이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는 대충 다 끝나고 결단만 남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또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이쪽에도 배석자가 한 뭐 5, 6명 되고 저쪽에도 배석자가 5, 6명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마는 2명씩 배석한 걸로 봤을 때 구체적인 합의들은 다 끝나고 정말 마지막 결단만 남은 그래서 합의가 순조롭게 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표대로라면 그 전망이 계속 유효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현수 교수님 두 번째 브리핑을 했는데 공동 발표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윤영찬 수석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제 잘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오전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전에요. 끝났고 원래 계획된 대로라고 하면 지금쯤은 나오셔서 같이 식수하시고 또 도보다리까지 가서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오후 회담은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좀 이따가 회담은 하긴 하겠지만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선언문을 작성을 위해서 실무협의는 계속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거의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합의가 잘 되면 결국은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도 평화의 집 앞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18시 30분에 식사를 하도록 돼 있고 18시 15분에 이설주 여사가 도착한다면 적어도 공동 발표와 기자회견 정도는 17시 30분에서 18시 사이에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회담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일에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되면 공동선언문 서명과 동시에 바로 기자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지금 저는 생각이 미칩니다. 조금 관전 포인트네요. 질문을 받을지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6.15 공동선언 같으면 5개 항밖에 없잖아요. 근데 14 공동선언 같으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뭐 14 공동선언을 일일이 양쪽 정상이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명만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기자들한테 배포를 금방 해주면 기자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는 다 아는 거거든요. 구자만 이렇게 보면 거기서 바로 이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처럼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현수 교수님 조금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주셨는데 그 친교 산책이라는 게 4시 30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그냥 대략적인 거고요. 아직 정확하게 시간이 딱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기념 식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식수가 맞춰지고 나면 바로 산책이기 때문에 뭐 한 4시나 4-5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지금 예상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영찬 수석이 아까 그 짧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의 질문이 잘 안 들려서 질문 자체는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윤영찬 수석이 합의문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실무적으로 합의문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문구를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작성이 지금 굉장히 막바지에 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초안은 사전에 북측하고 교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내려왔을 거고 아침에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그 쾌도 남마식의 발언을 보게 되면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준다. 근데 이행을 잘하자.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아주 전향적으로 태도를 취했고 따라서 문구를 조정하는 시간도 그렇게 크게 뭐 걸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속 회담 또 오후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떻든 간에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 문제가 좀 논의가 집중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문구를 표현할 건가.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뭐 한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인지 하여튼 그 표현이 상당히 좀 델리케이트하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데 그걸 아마
확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합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문자 수정에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브리핑과 전문가분들의 예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회담이 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스타일도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죠. 영상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글쎄 뭐 우리도 대통령이 많은 거 중요한 거를 다 결정을 합니다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한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뭐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성격을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는 굉장히 무서운 성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타협을 해야 될 때는 저렇게 시원시원한 성격 그리고 주변의 견제를 안 받고 자기 유일히 혼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런 위치가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제 주변의 정적을 처리할 때라든지 보면은 그렇게 태도난마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서 아까 그런데 오후에 회담 시작 시간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래 제가 듣기로는 식수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후 3시 정도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마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반면에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잖아요. 두 분의 협상, 분명 회담을 100분간 정도 했을 테니까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효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 예, 뭐 두 분의 성품이 많이 다르시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흥남 철수작전 때 그때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쭉 하셔서 법조인으로 근무하셨고 인권 변호사로 하셨죠. 그래서 모든 변호사분들이 다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고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가 항상 달성될 수 있도록 천천히 가더라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그래서 거침이 없죠.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벌 3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는데 그게 왜 적인들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도남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통 크게 배짱 크게 우리 재벌 3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대통령께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그런 것도 개발하고 상대방을 설득해내고 하는데 훨씬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 수 위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비핵화 문제만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공동선언에 대한 이 합의문은 완성이 다 됐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남북 관계의 진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그 합의문은 초안을 3분이나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문제만 사실상 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해주면 그것만 이제 문장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찬 수석이 지금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김주성 작가님,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김효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거침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회담장에서도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 이게 김 씨의 두 가지 모습을 북한에서 상당히 그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거든요. 두 가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격화된 모습하고 또 하나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또 이게 책이나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덕성실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격화된 인간이 어떤 소박한 농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노동자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 고치를 취했다. 네. 이걸 이렇게 작품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할 때 네. 그리고 상당수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뿐이 아니라 예전에 김정일, 김일성을 만나뵀던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좀 말이 좀 그래요. 대체 보면 아 인간이더라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으신 그런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시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결국은 자기 국가 통수권자로 정상으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지금 지난 시기 통치 6년 정도가 지났다고 좀 보는데요. 6년 사이에 자기 기반을 넉넉히 닦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무슨 문제가 돼도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앞으로 나가고 장차 이번 남북 회담은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야 그다음에 북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좀 더 이게 그 결실 있는 모습을 빨리 신속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의도적인 저런 의식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 교수님 저런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이제 김준성 작가님 말씀하신 것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제 미북 회담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정상회담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 계속 그 그랬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뭐 김정은도 물론 폼페이오 만났을 때 배짱이 맞는 사람 세상 처음 봤다.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아주 의기투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될 것 같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환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뭐 안 지켜졌다. 일테면 뭐 합의해봐야 지켜주지도 않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합의를 하면 딱딱 지키자. 나도 지킬 테니까 너도 지켜라. 미국도 지키고 남한도 지켜라.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남한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는 것은 비핵화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 중지라든가 군사적인 측면이고 자기들이 받아내는 것은 경제적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14선언도 그렇고 9.19 공동성명도 그렇고 군사와 경제를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도 군사 원래 핵실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겼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어기니까 나도 어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잘 지키면 난 잘 지키겠다. 그래서 특히 지금 경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두 가지죠. 핵 포기한다. 그러나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 근데 플러스 경제 제재 해주고 경제 지원 대폭적으로 해주라. 나도 개혁 개방으로 간다. 이런 빅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최현무 기자 지금 문재인 합의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여부도 포함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혹시 문 대통령의 답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냐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합의문에 만약에 오후에 합의문이 나온다면 그때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합의문이 나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어쨌든 답방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시간이 오전 회담이 끝나고 오후 일정까지 작전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양측에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작전 타임이 끝나고 양측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합의문의 문구를 하나하나 지금 다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한 3시 반이나 4시쯤에 기념 식수하는 과정 그리고 30분 후 4시 반쯤 뭐 친교 산책하는 그 과정이 지나고 한 5시부터 6시까지는 남북 정상의 오후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1시간은 아마 다 작성된 합의문을 양측 정상이 한 번씩 보고 합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합의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아까 윤영찬 수석이 서명식과 만약에 합의문이 나온다면 서명식과 공동 발표식이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 서명식과 공동 발표식이 들어갈 시간이 5시에서 6시 사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 6시 15분에는 리설주 여사가 오거든요. 그 전에 이게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5시부터 6시까지 있을 남북 정상회담, 오후 회담 이 자리에서는 완성된 합의문을 확인하고 서명식을 하고 공동 발표를 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여부가 포함이 된다면 물론 전에 정상회담도 김정일 위원장이 뭐 서울에 오고 이런 것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답방의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또 정상회담이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정상회담도 또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정상회담이 촘촘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과연 평양을 답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선언문이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인데 예. 이 비핵화 그 과거에도 그러니까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려면은 모호한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아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비핵화 한다고만 해가지고 이게 비핵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감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있어야만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또 너무 구체적으로 다 정하고 나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양측 간에 예.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것이냐 예. 이런 걸 가지고는 많은 토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임종석 실장도 길잡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끝나면요, 바로 이제 미국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데요. 예. 미국 정상회담은 5월 말 6월 초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 사이에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5월 중순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루어진 이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그걸 네. 직접 육성으로 이제 얘기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6월 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류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거지만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가세요. 그 일본으로 가시면 자동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한중 정상회담, 소위 말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진핑 주석이 또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우리 한반도에는 현재의 상태, 현재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신없는 정상회담들이 있게 될 텐데 이것이 나쁘게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긴급한 문제 또는 위기 상황에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해도 좋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뭐 제대로 잘 끝나면 이게 미국 정상회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좀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 현장 연결해서 추가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어떻습니까? 네, 메인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 정상들이 좀 휴식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이미 오전에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남측 지역으로 넘어와 공동 기념 식수를 시작으로 오후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이 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방금 리설주 여사의 만찬 참석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오후 회담과 합의문 발표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만찬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가 순조롭다는 의미인 만큼 이곳 프레스센터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11년 만에 남북 회담뿐만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 부부 모습까지도 취재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웃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 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자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을 멀리서 가져왔다고 했다가 멀리는 아니지라고 한 부분. 그리고 두 정상의 기념 촬영 카메라를 북측 기자의 엉덩이가 가리는 에피소드 때는 프레스센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뒤따라 걷다가 팔을 잡혀 옆으로 빠지는 장면에서도 기자들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의 메인 프레스센터에 3천여 명의 기자들이 남북 정상 모습에 환호하고 웃는 모습 그 자체가 역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주지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프레스센터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장소에서 무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지금 오늘 당일 기준으로 한 3,000명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000명. 그중에 한 800명 가까이가 외신 기자들이고요. 그 기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청와대 브리핑을 듣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산 킨텍스에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저기서 다 같이 저 큰 화면으로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전 세계의 기사를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주진희 기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 북한 지금 현재 그 도라산 그 판문점 일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서 이제 선발한 청와대 기자들 중에 대표단이 가 있는 거고 거기 예. 아마 북측에서도 아마 조선중앙TV라든지 이런 데 기자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공동 취재단으로. 그래서 근접 촬영은 그 공동 취재단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양측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섞이다 보니까 이게 예. 뭐 기자들의 동선까지 리허설이 다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측에서 마련해 놓은 이 포토라인을 예. 이제 북측의 기자들이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제 넘나들고 그러면서 남측의 카메라 앵글을 다 가리고 하는 예.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오전에 보셨겠지만 그 평화의 집 1층에서 저 양측의 정상이 저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보시면 저희 북측의 사진 기자들이 다 가리고 있어요. 저 앞이 북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이군요. 실제로 양측의 정상의 모습을 이 남측의 카메라로는 전혀 담을 수 없는 저기 보시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 장면이군요. 저렇게 앞을 다 가리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예. 남측의 기자들 너무 황당해서 막 아이씨 하는 소리도 들리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는 뜻 아니에요? 김 기자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례적으로 선을 그어 놓는다거나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 기자들은 글쎄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게 북한 기자라고 해도 저 자리에서는 기자는 또 특수할 겁니다. 아마 또 걸려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뭐 조선인민군 군부 산하에도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기자가 아니라 군인들이 아닐까. 머리 깎고 저 잘란 모양으로 봐서는 다 군인 같은 풍이 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전에 아마 그런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것까지는 세세 면밀하게 아마 통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최고 지도자를 찍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가 찍은 사진이 또 저쪽에서는 또 교재로 쓰이고 어떻게 보면 유화 작품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 기자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판문점이 역사의 장소가 된 게 한국전쟁 정전회담 때문에 역사의 장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조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또 많은 기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프레스센터에 모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많은 한국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프레스센터에 초대된 한국 기자가 달랑 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기자도 10명 넘게 초대가 됐고 예. 유엔군에서 100여 명 이상 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한국 기자는 단 2명만 불렀거든요. 그때 정전협정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예. 기자들도 초대를 받지 못하는 한민족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전협정에서 소외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천 명의 그 기자들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2천 명 이상이 한국 기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테이블 정중앙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53년하고 이 대비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나 예. 하는 의미를 찾을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예. 또 회담 모두 발언에서요. 이 평양냉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면 평양냉면 전화제일 진기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혼자 찾는 냉면일세.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고춧가루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념으로 하시겠습니까? 그거 꼭 넣어야 되나요? 평양식으로 드시면 전통적으로 고춧가루로 할게요. 평양식으로 해주세요. 예. 적당하게. 남쪽에서는 고춧가루는 안 넣는데 냉면은 이게 바로 평양식 거유입니다. 미밀면에 고춧가루. 식초 좋아하십니까? 네, 조금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으로 드실 때도 이렇게 드십시오. 맛있게. As we know, nothing happens at this Korean summit without both sides discussing, negotiating, ultimately approving everything. Even the food being served is very important. And why Pyongyang Naengmyeon? 평양냉면. Very good, it's so important. So why are these noodles so significant in Korean culture? The Pyongyang is so popular, especially in summertime. So first thing, I always try sip the soup first. Okay. So you taste that clear, pure broth All right. first, and then you adding vinegar and a mustard. So we can tailor the taste. Yeah. We might have, we're going to go This to break is not now, a so we're going mustard to for have the a little hot sip. dog. All right, well, I'm going to take a sip Okay. as we go to break. Thank you so much for You're being with us, welcome. and we're going It's so nice to meet you, and thank you for Thank you sharing Let all you these know how this traditions. goes, yeah. Thanks. 마지막에 CNN 방송까지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저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수 이지연 씨예요. 지금 나온 분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요리 연구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알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북한의 CNN에서 그 옥류관 냉면을 평양냉면이 오늘 만찬의 메뉴라고 하니까 이 이지연 씨를 찾아가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소회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요리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평양냉면 맛이 어떤 것이냐 예. 라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서 시식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실제로 이 북한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평양냉면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요. 이 동치미 국물로 이날은 이제 평양냉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뭐 저 시식을 했던 저 진행자 둘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청와대에서 좀 확인을 해준 것 같아요. 4시 30분에 남북 정상이 식수 행사를 갖고요. 오후 6시 30분에 만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수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시 반에 식수라고 하니까 한 4시 20분 정도부터 저희 생중계 화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4시 반에서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기념 식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도보다리를 걷는 그 친교 산책이 아마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면 한 5시 반부터 아마 남북 양측의 정상이 오후 회담을 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저런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회담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지금 없어요. 예. 지금 4시 반부터 한 5시 좀 넘어서까지는 식수와 산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6시 반에 만찬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 6시 15분에 이 내외간의 환담이 예정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4시 반 식수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확정이 되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4시 반은 아니라는
얘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냉면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김준성 네. 잠깐 냉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어렵사리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 면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불기도 하고요. 네. 또 굳어지기도 하고. 이게 북한은 대체 보면은 북에서 이게 집에서 받아다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면하고 육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뭐 그릇에 담고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그 평양냉면에 대한 이란 맞죠. 예전에 그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씨가 왔을 때도 김일성이가 뭐 냉면을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게 그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그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일단 평양냉면 하면은 뭐 저도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에 오니까 상당히 브랜드화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역시 같습니다. 옥류가 안에서 일반 주민들이 먹는 냉면하고 역시나 이 패밀리들이 먹는 냉면은 차원이 다르죠. 대체 평양냉면은 육수는 꽁고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막 정성 들여서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좀 제작이 된 것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되게 어렵사리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옥류관 수석 요리사가 지금 와 있고요. 수석 요리사가 직접 왔고 수석 요리사 혼자 온 게 아니라 제면기, 지금 뭐 면이 불 수도 있고 굳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면기를 아예 통째로 평양에서 들고 왔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불지도 않고 정말 신선한 상태에서 수석 요리사가 만든 평양냉면을 오늘 만찬장에서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아까 CNN에서 냉면을 주목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대변해 주는 듯한 모습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음식도 일종의 정치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을 하고 특히 이제 특산품이랄까요? 그 특화된 요리를 상대방에게 이제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의 정성을 나타낸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얻어내는 뭐 그런 하나의 거래 용도로도 사용되는 거 아닌가.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죠. 음식 그 정치는. 근데 어떻든 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냉면을 같이 곁들여서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00년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 다 냉면을 먹었거든요. 옥류관에 가서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냉면을 좀 하면 어쩌냐. 왜냐하면 지금 전부 화합이잖아요, 전부. 예, 나무 심기도 화합이고 음식도 화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화합 차원에서 북한에서 자랑할 수 있는 평양냉면을 먹자 그랬는데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평양에서 직접 가져오면 풀어가지고 못 먹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 따라서 그러면 차라리 기계도 갖고 가고 셰프 주 요리사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냉면을 제공해서 야 정말 평양냉면 최고다. 그런 것을 상대방에게 좀 보여주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 부분 언급을 할 때 글쎄요, 시청하시는 국민들은 그 말이 조금 인상이 남을 거예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음성을 들은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렇죠. 지금 이 회담 장소 역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깝고 가까운 사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멀다는 말을 꺼냈다가 농담으로 그걸 또 승화시켜가지고 저런 걸 보면 굉장히 웅변에도 강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냉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부연하자면은 정말 북한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측에서 원래 이제 우리 측으로 넘어와서 회의를 하니까 만찬은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다가 평양냉면을 곁들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쪽에서 바로 화답해서 그럼 우리가 준비할게. 해서 이걸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기념 식수를 하겠지만 저것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기념 식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저쪽에서 하자 해서 바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식목일 지난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날씨가 좋아서 단순히 그냥 나무 하나 심자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뭐냐 하면은 판문점은 저기가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이루어진 이후에 줄곧 나무를 베어내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치를 하면서 서로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 자르면 무조건 베어내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저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전환을 하자고 그러면서 맨날 나무와 풀을 베던 장소에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에서 이설주 여사가 6시 15분에 판문점에 도착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이설주 여사가 오느냐 마느냐. 온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좀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리설주 여사의 방문 자체가 이제 지금 계속 리설주 여사가 그 정상 어떤 만남에 항상 동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임종석 실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리설주 여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아마 깜짝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나 깜짝 발표를 했고요. 리설주 여사가 아마 지금 이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예.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예. 김정숙 여사도 오늘 아침에 관저에서 문 예. 대통령을 굉장히 편한 옷차림으로 배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안 오나? 라는 어떤 의구심을 좀 잠깐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김정숙 여사도 아마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6시 15분에 6시 15분에 만나서 환담을 하고 나서 만찬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 다 성악을 전공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공통의 소재도 있을 것 같고 아주 대화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 지금 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는 속보 저희가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요. 청와대 초청으로 정치권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도 이따 만찬에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부자를 모두 만나게 되는 정치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참석을 하는데요. 박용만 대한상위 상공회의소 회장도 오늘 저녁 만찬에 참석을 해서 경제계 대표 인사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계 인사도 참석을 한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성 작가님, 글쎄요. 리설주 여사를 계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공곳마다 좀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모든 이야기가 잘 됐기 때문에 아마 부부 동반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다음은 역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림, 네, 그리고 또 뭐 외신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림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꼭 김정은의 그 동선을 보게 되면은 예전 김정일, 김일성 때하고는 또 특이한 것이 역시 부인 동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의 체제에 대한 확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저는 퍼포먼스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걸 또 그만큼 자기 체제가 예전과 다른 체제 좀 또 실속 있고 뭔가 보다 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저는 풀이가 되는데 아무튼 사전에는 뭔가 이야기가 잘 되면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사실 중국에 신혼여행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이젠 또 대한민국 쪽으로 신혼여행을 오게 되는 격이 나타났는데 좋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의도라면 당연히 동행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김주성 작가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거 부인 동참해가지고 만찬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이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설주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꽤 있어요. 김정숙 어디서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 것 같아요? 김정숙. 바로 자기 할머니입니다. 김일성의 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할머니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여기 오셨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아까 냉면 얘기 좀 했는데 냉면 얘기 제 하나만 제한테 순서가 잘 안 들어와서 냉면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명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최은미 기자님. 그 제명기가 어디에 설치될 것 같아요? 통일각? 그러면은 통일각에서 평화의 집까지 올 때 냉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화의 집으로 제명기가 오고 그 셰프도 평화의 집에서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냉면의 진짜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넘어와서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 10대, 20대에 그 연인들 사이에 조금 늦었을 때 좀 멀어서 이제 이 소리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없이
아마 유행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로 좀 인상이 깊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회담에서 특이한 점이 이제 만찬도 그렇지만은 친교, 두 정상 간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넣었다는 것도 좀 의미와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든지 예. 여하튼 뭐 한 라인도 지금 개통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앞서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행의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행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려면은 이번에 만났을 때 정말 그 두 사람 간에 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좀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저쪽에 이제 뭐 이설주 여사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 김정숙 여사하고 두 분의 취미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났을 때 상당히 어떤 대화 주제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것이 어떤 단순히 의례적인 걸 떠나서 어떤 정상 간의 친교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좀 그래서 이건 진짜 뭐 몽상입니다만은 두 분이 다 가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한번 만찬 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리설주 여사와 김정숙 영부인께서 그러면 그것도 하나 깜짝 쇼고 그것도 아마 굉장한 그 회작거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 하여튼 몽상입니다. 뭐 그런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냉면을 또 오전에 환담에서 강조를 했는데 편안히 드시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멀리 가져왔다, 어렵게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게 편안하게 평양냉면을 드시라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음식 어떻게 뭐 체하잖아요. 기분이 나쁜 상태면. 근데 기분을 좋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모든 걸 다 잘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평양냉면 잡수시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잘 될 걸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교 산책이라는 것이 수행원이 없이 뭐 사실 통역도 필요 없는 회담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얘기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예정되기로는 그 도보다리를 산책하는 그 친교 산책 일정은 어떤 수행원도 없이 단둘만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마 오후 정상회담에도 단둘이만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게 단둘이 어떤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군사 분계선 위를 걷는 어떤 그런 기자는 안 따라갑니까? 기자는 아마 조금 멀리서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저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은 정말 좀 근접하게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수행원들보다. 근데 저 모습이 굉장히 저것도 첫 만남에서 악수하던 그 장면만큼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 도보다리라는 곳이 이제 판문강 그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고 군사정전위원회 T2, T3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길이 그렇습니다. 저 습지 위에 그 당시에 1950년대 유엔사에서 습지 위에다가 좀 이렇게 동선을 줄이려고 만들어 놓은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양측의 정상이 걷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하인드를 얘기한 것 중에 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그 평화의 집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평화의 집을 사용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단장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그랬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장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집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집 냄새를 빼려고 청와대에서 숯은 물론이고요. 선풍기 10대까지 동원을 해서 이 냄새를 뺐고 이 실내 온도도 굉장히 높게 올려놨었다고 합니다. 요 며칠 동안 그러는 과정에서 이 냄새를 열심히 뺐다고는 하는데 오늘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김주성 작가님, 저희는 이렇게 막 모든 방송사, 모든 언론이 특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언제쯤 접하게 될까요? 아마 이게 빠르면 현재 사진 정도 나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도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예전 정상회담인 경우는 거의 다 평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외신 기자나 대한민국 기자들이 갔어도 제한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리얼하게 정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은 역시 다르죠. 어디까지나 그들에게는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어디가 신 같은 존재고 또 전에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그것도 선전선동에 또 원칙이 있으니까 예. 아마 이거는 제가 보면은 통상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모든 영상들을 후에 편집을 해서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아마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보게 하는 예. 뭐 거의 실황 중에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돌아가서 북한 내부의 뭐 전략이나 전술에 따라서 가공을 한다는 그렇죠. 가공을 해서 내보내지 이대로는 절대로 방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정상회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만찬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평양냉면이 그런 북에서 가져온 거 우리도 뭐 조금 대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하나하나 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메뉴들인데요. 예. 일단 민어를 준비했는데 민어 해삼 편수인데 이게 이 민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그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민어를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 DMZ 비무장지대에서 자라는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 나온 봉하마을 쌀. 그리고 스위스식 감자전도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학창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스위스의 레스티라는 어떤 음식을 따와서 우리식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유명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예. 달고기 구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고기가 아닌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생선이더라고요. 달고기라는 이름의 생선구이도 지금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사실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망고무스거든요. 망고무스인데 망고무스 위에 화이트 초콜릿으로 한반도기가 파란색 한반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독도와 울릉도, 제주도까지 다 그려져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일본에서는 저 디저트를 꼭 먹을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해서는 한 3시간,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김효수 교수님, 글쎄요. 네. 합의문에 청와대에서 뭐 어제 이 정도면 성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앞으로 좀 북미회담, 미국 회담을 좀 기대할 수가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비핵화 문제가 이제 제일 핵심적일 텐데요. 4월 20일 소위 말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 그걸 해서 결정서를 발표하잖아요. 결정서 발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은 핵실험이나 또는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풍계리 폐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군 축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의 핵무기하고 핵기술 이전 안 하겠다. 그게 1, 2, 3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비핵화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두 번째 거 소위 말하는 그 모라토리움은 선언했지만 전체적인 모라토리움이라기보다는 전체 이 핵 생산 시설과 관련되는 뭐 한 25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 지금 모라토리움 정도 선언한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했고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게 문장화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대북 특사 올라갔을 때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방중했을 때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3월 말에는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오가 부활절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이것이 문장화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장화되면 그 자체를 성공으로 우리는 판단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뉴스 특보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